현대위아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픈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9.4일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PBR은 0.52 상태입니다. 영업이익 개선은 물적 분할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조 4,513억 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5.3%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9.6%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4.9%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2,305억 원으로 15.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4.2%로 0.4%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 1,379억 원으로 5.5%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925억 원으로 전년도 542억 원보다 70.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7%로서 0.7% 상승했습니다. 3분기가 끝나고 생산과 판매회의, 보통 영업회의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공장까지 참여해가지고 생산과 판매, 생판회의라고 약해서 부르기로 하고, 기업소설을 제가 써본다면은 영업은 판매 가격을 인상시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공을 돌릴 것입니다. 생산은 그나마 매출원가, 제조원가를 줄여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CEO는 둘 다 수고했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김 부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슬픈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조 9,131억 원으로 7.1% 높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8%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줄었고요. 스루풋율도 9.9%로서 11.4%에서 1.5%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4,449억 원, 50억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16.5%가 줄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1로서 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932억 원으로서 64.8%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억 6,200만 원이 많이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도 1.7% 상승해서 0.6% 상승했습니다. 이 생판회의에 물류가 스루풋 손익분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으나 영업은 상대적으로 납품 단가에 크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생산 공장이 가공비를 줄인 것이 영업이익 증가의 원인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 결과 영업과 생산이 갈등, 서로 째려보게 됩니다. 영업은 구매 단가를 비싸게 산 것이 문제라고 공격을 하게 되겠죠. 너희들이 비싸게 사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왜 그 자기 잘못은 숨기고 생산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 대립이 생판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들이 생판 처음 만난 사람처럼 싸움질들을 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참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놈이 문제인데 하고.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 및 상품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 반제품 제공품이 있는데 이 제공품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전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1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물적 분할, 공작 기계 부분이 물적 분할해서 제공이 거의 없어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위안은 상품 같은 것도 납품을 받아가지고 즉각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차한테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재료가 167억 원 증가했네요. 재고자산 전체적으로는 71억 4,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 다시 소설을 써보죠. 물류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재고에 돈이 묶이는 것을 완화했다고 강변할 것이다. 물론 재고는 생산과 영업의 결과이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매량과 생산량을 조정시키게 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해서 물류 나름대로의 공을 좀 성과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지도 모르죠. 왜냐 또 날이 갈수록 병참 로지스틱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18억 4,500만 원,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등 순매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4조 9천억 원, 이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상품이 포함될 되는 WCAI가 표준이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조 9,137억 원으로서 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6.5%가 감소했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379억 원을 뺀 3,07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6%, 1.9%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 와가지고 CEO 말 오이는 인건비 상승 등 증가하는 것이 관례인데 자신이 취임 후 한 개 사업을 유약 공작기계로 물적 분할시켜 정리하여 가공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이 가공비가 줄어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할지도 모르죠.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은 A 마이너스 112억 원의 재고가 감소됐는데 B성분은 48억 4,500만 원밖에 써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63억 8천만 원이 무슨 돈이겠느냐, 뭐겠느냐 하면은 이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의 증감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적 분할을 한 게 아니고 그 재고자산 명세의 제품과 상품을 묶어서 표현하니까 그 상품의 증감액으로 추정은 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TQ 총 제조 비용의 차이 1단계 차이액과 동일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이 뭐가 안 맞는데 그나마 그래도 인정이 될 만한 게 있습니다. 전년도 거를 먼저 현금 흐름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400억 원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329억 원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71억 원의 돈이 어디서 굴러 공짜로 떨어졌느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되겠습니다. 환입액은 마이너스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3분기에 23억 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물적 분할 자산 계정 공작기계 부분으로 넘어간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6억 6,200만 원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 6%, 그러니까 가공비율이 매우 낮다는 얘기는 주로 자기네가 작업하는 게 별로 없고 상품이나 뭐 원재료 들여다가 간단하게 작업해 가지고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건비가 3,469억 원으로 6.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818명으로 112명이 감소했는데, 이게 공작기계 부분의 인원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1억 6,420만 원으로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CEO가 전년도에 정재욱 씨라고 1959년생, 이제 70 다 돼가겠죠? 아니, 아직 안 됐는데,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1970년생으로 젊은 CEO로 바뀌었네요. 이런 것도 좀 그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무려 16.6회전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공작기계 부분의 재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근데 워낙이라도 높았습니다. 9개월 동안에 32.8회전 한다면은 상당히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픈율은 반대로 떨어졌죠.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슬픈 회계가 왜 필요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글로써 좀 정리한 거고요. 이것은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고 슬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했다라고 1, 2차 추론이 됐는데, 증명하기 위해서 모순 추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음을 또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느냐? 0.4% 단순 평균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재료로 봐야 되는데,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항상 이렇게 계열사까지도 한다는 게 문제가 좀 한참 있다고 봅니다. 판매 가격은 자기네들이 납품하는 거, 스포티지용 트랜스퍼, 카니발용 CV 조인트, 구동 부분, 등속 부분, 엔진, 모닝용 캐파 엔진, 모듈 K9 샤시 모듈, 요거 전차니 K9이 스포티지용 플랫폼 모듈, 이렇게 해가지고 1.5%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상승이 됐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실제 매입품이 아닌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공시하는 것은 인과관계 분석을 못하게 엄폐하는 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할까? 물론 그런 자기네들이 납품받는 원재료에 알루미늄, 구석, 철광석, 특성화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너무했다, 엄폐를 너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세, 아웅하지 않는 자세가
요청이 된다고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은 반증을 하려면은 매입 가격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 하락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나왔어요. 반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 내려간 거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더 인상이 됐으니까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도 좀 그래도 50%뿐이 패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하여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저의 가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관계 분석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물며 사회과학의 상관관계 분석 같은 형국을 만들어서는 기업 경영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상품 매입 가격도 공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요구사항이 생각이 납니다만 안 해줄 것 같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스루프텍에는 변수 2개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원가 회계는 4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운영경비 기준으로 1 더하기 25% 4분기만 남았으니까 그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6조 8천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1 더하기 25%를 매출 재료비율 90.1%나 되죠. 그러니까 거의 유통업 성격 같이 하고 있다는 거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측은 사실상 제가 납품단가 협상을 위한 교육용으로 동기가 부여됐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요거를 납품 단가라고 표현해 보죠. 680만 원짜리 부품 하나를 판다. 그러면은 남는 게 10만 24원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연간 재고 회전율이 65.9회전 예상이 돼요. 뭐 많이 노력 안 하고 66회전 지금 상황이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판매 단가는 조금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은 11만 7,682억 원 남는 거로 그렇게 좀 예측을 해 봅니다. 현대위아가 현대모비스나 현대기아에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면서 단가 인상을 요구한다면 답변 돌아오는 것은 그래 남이지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하는 거냐면은 미래 단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회사의 견적 단가는 실제보다 높게 제출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원가 회계의 매출 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결산이 되죠. 일반 구매처 갑의 입장에서는 그 손익계산서를 일단 보겠죠. 이익이 많이 났네. 그런데 매출 원가와 제조 원가는 재고 증감에 따라 차이가 나죠. 재고가 증가한 경우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보다 당연히 높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사에서 연간 납품 단가를 계약 시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 표준 관례입니다. 즉 제조 원가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실제 재료비 더하기 운영경비를 더하면 총 제조 비용은 매출 원가보다 높게 나올 것입니다. 재고 증가 역량을 고려하지 못하는 각 구매처는 이익이 많이 났으니
가격을 깎으려고 덤빌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견적서에는 재고 증가의 영향력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격을 부풀려서 제출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로 재고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부풀려질 것이므로 그래서 충분히 내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후려치지는 않더라도. 또한 재고가 감소하면은 가격을 내려서 제출할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영업이익도 감소하므로 이 경우도 낮은 제조원가 내역을 납품 견적서에는 부풀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구매회사가 그래서 갑이 스루풋 관점 평가를 할 역량이 있어야 된다. 실제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응해가지고 운영경비 정도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윈윈하는 길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이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말은 말로만 끝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대위안은 뭐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라도 적정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66,800원으로 연초보다 27,500원 상승했습니다. 그래 봐야 PBR은 0.52 상태입니다. 평가를 높게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주주 내역은 현대자동차가 23.35%, 기아가 13.44%, 국민연금공단이 7.15%, 외국인이 17.2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위안은 생산 계획 방법이 계획 생산을 할 것 같아요. M2A라고 Make to Available이라서 재고에 소비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생산 관리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스루풋 회계를 제가 구축할 때까지의 원가 회계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스루풋 세계를 바라보는 그 과정을 만들어간 과정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스루풋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